실손보험료가 올해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비싸지는지 그리고 하반기 새로 개편되는 보험은 과연 다를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어쩐지 편치 않은 기색입니다.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지금의 보험료 체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정우진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매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실손보험료를 조정했던 보험업계가 올해는 실손보험료를 평균 10.2%가량 인상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간 실손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됐습니다. 소비자들은 3년 연속 오르는 실손보험료에 큰 불만을 나타냅니다. 노후에 수입도 줄어드는데 안 좋죠. 그럼 부담스럽지. 혜택은 많이 주면서 보험료는 조금 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들도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긴 만큼 보험료를 적어도 20%는 넘게 올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율이 130%라는 건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가입자에게 1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자동차 보험료도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제때 필요한 만큼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보험 관련 수익은 2017년을 제외하면 항상 적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들은 돈 안 되는 자동차 보험 판매 비중을 줄였고 상위 4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올라가면 뭐하냐, 어차피 적자인데 적자 낼 거면 뭐하러 공익적인 영업을 하냐 이거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불만인 보험료 책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보험료 체계의 문제점 보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네. 먼저 실손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체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 타가는 돈이 더 많다 이런 거죠? 네, 왜 그런 맞습니다. 겁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일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보험비를 청구하고 그리고 일부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추천해서 또 보험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건데요. 예. 사실 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병원 가기 많이 꺼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비 이용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근데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실손보험 발생 손해액이 7조 4,745억 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0.7%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가 이 실손보험 손해액을 올리는 계기가 된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보험 가입자가 정형외과보다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방 진료비가요 매년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지난 2015년 23%였는데 2019년은 43.2%로 확대가 됐습니다. 경미사고, 그러니까 살짝 다친 환자 치료비도요 최근 2, 3년간 1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저금리 영향으로 보험회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자산운용 수익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대형 IT 기업, 이른바 이제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로 경쟁은 굉장히 심해졌죠. 네. 이렇다 보니까 보험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험회사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입자들 도덕적 해이는 늘고 보험사들은 또 경영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보험료가 오른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보험회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금융당국이 법이나 제도로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해서요, 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압박해서, 그러니까 정식 절차 외의 방법이라고 해서요, 이른바 그림자 규제라고 하는데 이걸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그 실손보험은 국민 5명 중 3명이 가입할 정도로 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을 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알게 모르게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데도 뭐 지금 10%씩 올랐다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정부가 시장 가격을 뭐 통제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보험료가 적게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보험료 적게 내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근데 또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 부동산 정책을 좀 예로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네. 가격만 통제하면 사실 그 피해가 뭐 전세금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일단 손해율이 올라서 이제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나 돈 안 되는 거 안 해. 사실 그 상품을 안 팔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 11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한 나이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상한선도 점차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에 가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요.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이력이 있거나 특정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이 가입이나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제 손해보험사들이 영업용 자동차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뭐 굴삭기라던가 덤프트럭이라던가 이런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을 최근에 까다롭게 가려서 받고 있다라는 이제 민원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만 줄어들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꾸 뭐 가격을 통제하다 보면은 이제 가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진다, 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실 보험금 청구도 잘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왜 요금을 더 올려받느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먼저 이제 보험 제도가 정착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진국이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또 이 법과 제도 등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세계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영국의 민영 건강보험을 한국의 실손 의료보험과 비교해봤습니다. 올해 기준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실손 보험료보다 보험료는 비싼 대신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장 범위, 위험 요소, 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종류가 많아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 실손보험은 상품 종류를 선택할 수가 없고 보험금 청구액이 많든 적든 보험료도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먼저 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그림자 규제가 있는 한국처럼 보험료 요율 규제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요율 규제가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미국 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소속 보험사는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정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보험료에 반영돼 인상 또는 인하됩니다. 실적이 나빠도 보험료를 올리기 힘든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해외는 보험료 할인이 70%씩이나 되기도 하는군요. 네.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오는 7월에 이런 취지로 이제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오죠.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얘기하셨지만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일단 기존 보험보다 한 10% 정도 쌉니다. 예. 그리고 비급여 의료, 뭐 우리가 그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할증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라.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좀 차단을 하고 실손보험료가 이제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7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나오는 새로운 상품부터 이러한 구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효과를 보려면 기존 가입자들이 이 7월부터 나온 이 실손보험에 이른바 이제 갈아타야 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예. 하지만 이제 기존 실손 상품들이 자기 부담률이 적고 또 이제 보장이 되는 이른바 이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굳이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사실 갈아타는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결국은 가격 통제보다는 보험사들이 조금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제 경쟁을 유도해야 결국 이게 소비자들의 선택의 권을 넓혀줘서 이제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장 내용 면에서 경쟁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네. 뜻이군요. 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